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작가 유승의 돼지보스입니다. 제가 어느덧 치앙마이에 산지도 2달이 훌쩍 넘었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한 달을 살고 나서 치앙마이에서 살면서 느낀 장단점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한 달을 더 살고 보니 또 새롭게 느낀 장단점들이 있어서 2탄 치앙마이에 2달을 살고 보니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엑기스, 그러니까 치앙마이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의 엑기스는 지난 영상에 있고요. 이번 영상은 살짝 그 영상을 보완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전 영상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늘 그렇듯 단점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미세먼지를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사실 이 미세먼지 얘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질지는 몰랐죠. 네,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미세먼지 지수가 굉장히 높고 체감하는 그 갑갑함, 그 미세먼지가 주는 그 불쾌함이 정말 높았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2, 3월달 그 미세먼지가 가장 최고점을 찍는 2, 3월달은 치앙마이 여행 자체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부터는 쭉 그 다음에 2월, 3월이 될 때까지는 이제 미세먼지 없이 푸르른 치앙마이를 접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2, 3월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 두 번째는 벌레? 사실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점들은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쥐어짜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제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민감한 것 같아요. 벌레는 일단 제가 묵어왔던 숙소들, 작년에 제가 묵었던 올드시티의 호텔들을 포함해서 이 랑머, 림만해민 다 제가 숙소 묵어봤지만 아직까지 숙소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 네, 그런 거를 실내에서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눈썰미가 이렇게 날카롭지 않은지 식당 안에서 바퀴벌레를 보신 분들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식당 안에서도 아직 운이 좋게도 바퀴벌레를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올드시티 쪽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막 그 인도 위에 바퀴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흠칫 놀랐는데 아마도 올드시티에 낡은 건물들이 많고 또 해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살짝 고여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벌레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약간 계절이 바뀔 때 특히 3월이 이제 막 더워지는 시기거든요. 그때 막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기에 벌레들이 유난히 많이 보일 때가 있다. 이 정도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내에 바퀴벌레가 있을 거나 이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경험상에서는요.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열린 틈으로 파리나 모기가 이제 실내 집 안으로 들어온 적은 좀 있어요. 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조금 쥐어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는 제가 봤을 때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그런데 이 플라스틱과 비닐을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진짜.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비닐에 무조건 담아주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게 됐고, 여기는 또 포장 문화잖아요. 음식을 이제 포장해가는 문화가 보편적이다 보니 그런 스티로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왜 얇은 플라스틱 있죠. 그런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 일회용 용기를. 저의 그 물병이랑 그리고 에코백을 반드시 챙겨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백은 제가 챙겨오기는 했는데 이제 가끔씩 제가 깜빡하고 그냥 나가면 뭘 사올 때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닐봉지를 들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백을 항상 메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장바온 거를 담고, 그리고 이제 물병도 제가 잘 세척만 하면 되잖아요. 세척해서 거기다가 이제 과일 주스 담아달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물 마시고 이러면 그나마 아주 작은 손길이지만, 작은 보탬이지만 이제 좀 지구를 아껴주는데,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단점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단점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1편에서 뭐 비행기 소음 문제,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도로 문제, 뭐 랜드마크가 크게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건조하다는 것, 그리고 수질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치앙마이에 오시는 거겠죠. 첫 번째는 치앙마이는 일단 한국 분들의 커뮤니티가 되게 잘 이루어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어떤 교민사회의 뭐 어떤 끈끈한 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인 여행자들 간의 뭐 어떤 친목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치앙마이에 이제 짧게 머무시는 분들보다는 한 달씩 이제 머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 보면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뭐 그중에는 뭐 친구분들끼리 오시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오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이제 혼자만 계속 한 달 동안 지내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 외곽으로 뭐 반나절 투어 이런 거 나갈 때는 뭐 이렇게 여행사에 일일이 뭐 문의하고 이런 것도 좀 번거롭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제 경우에는 이제 여행 작가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취재하기도 되게 바빴기 때문에 그간 한국 여행자분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예, 전무할 정도로 없었는데요. 이번 치앙마이는 제가 막 취재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 게 아니라 저도 좀 쉬고 제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하지 않았던 그 치앙마이 커뮤니티, 한국분들 여행자 커뮤니티를 이제 가입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뭐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I love 치앙마이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죠. 근데 정말 카페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꽤 클린하고 그 정보들이 정말 방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공유하는 장으로서 굉장히 유용하고 잘 뭔가 화합이 도모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처음 여기 왔을 때 뭐 도인타운도 그렇고 몬잼도 그렇고 또 어디죠? 뭐 푸핀테라스 뭐 이런 살짝 시내를 벗어난 곳들 갈 때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들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아끼고 같이 가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절약되겠죠. 아끼고 또 그분들이랑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뭐 나름의 이제 어떤 외로움 뭐 이런 것도 좀 해소를 하고, 혼자 다니면 심심하니까요. 예. 근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정말 다 좋은 분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에는 이렇게 좋은 분들만 오시나 싶을 정도로 다들 진짜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뭔가 좋다라고만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치앙마이가 나름 좀 평화롭고 뭔가 여유로운 분위기잖아요. 그런 도시 분위기를 닮은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다들 뭔가 담백하시고 따로 또 가치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따로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또 같이 할 때는 또 그 가치가 잘 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한데, 네, 저는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덕분에 유익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I love 치앙마이 커뮤니티가 아니었다면 제가 몰랐을 정보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더 들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뭐 그냥 모른 채로 지냈다든지 뭐 그랬을 텐데, 제가 그냥 여행 작가로서 여행을 쭉 해온 그런 경험에 기반을 하면, 결국 내가 자라고 난 이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를 뭔가 교감하고, 뭔가 여행을 다니면서 내 마음이 좀 편하고 같이 공감하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만큼 더 좋은 파트너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다 나랑 안 맞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확실히 어떤 이런 랭귀지 배리어가 없고 언어적인 장벽이 없고 뭔가 어울리기 편한 사람으로는 역시 한국 분들이 제일이지 않나라는 거를 제가 치앙마이 와서 새삼 느꼈어요. 네, 사람마다 이제 달라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한국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갔는데 좀 안 좋은 그런 추억을 오히려 만들고 오신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네, 여유를 갖고 치앙마이에 이게 내 마음 편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이 도시에. 길게 머물러 오시는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다들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여유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박하지 않고 서로 뭐라도 좀 더 해주려고 하고 두 번째로 이제 편안한 교통. 이 교통 얘기도 지난 영상에 한 것 같은데 좀 더 제가 보완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랩 많이 타시잖아요. 예, 저도 그랩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그랩 코드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그랩 코드라고 이제 그랩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랩 택시를 부를 때 이제 프로모션 넘버를 넣으면 코드를 넣으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랩 코드를 이제 넣는 그 이제 블랭크가 있는데 그 그랩 코드를 좀 활용을 하시고, 그 신한은행에서, 지금 신한은행 쓰시는 분들을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본인이 쌓은 신한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 신한 포인트로 그 그랩 그 쿠폰을 저렴하게 거의 반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가격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뭐 3,000원짜리 그랩이다. 그러면 그걸 1,500원에 사셔가지고 3,000원어치를 타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신한은행에서 뭔가 포인트를 쌓은 게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그 그랩 쿠폰 사시는 걸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랩을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그랩 이용하시기 전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랩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뚝뚝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요새는 뚝뚝 타면은 약간 호구라고 왜냐면 그랩이 워낙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치앙마이에 RCT 버스가 또 이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가 진짜 좋아요. 그 안에 타면 에어컨 나오죠. 무료 와이파이 되죠. 물론 버스 그 텀이 좀 길기는 하지만 20분에 한 대씩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RCT 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 받으시면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버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올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RCT 버스 그 어플리케이션 링크도 제가 이 영상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편안한 교통수단은 크게 이제 그랩이 될 수 있고, 송태우가 있고, RCT 버스가 있죠. 근데 이제 요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정액제이기 때문에 내가 막 흥정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서 편리한 건데, 뚝뚝은 흥정을 해야 되는 게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그래서 뚝뚝의 기본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도 안 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요 댓글에 조금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랩이랑 송태우 그리고 이 RCT 버스만 활용을 해도 치앙마이를 이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내가 막 가격 흥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것 또한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뭐 돼지보스다 보니까 이걸 또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음식이 맛있다, 그리고 저렴하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 1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덧대면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열대 과일 특히 뭐 파인애플, 망고, 망고스틴 이런 과일들, 뭐 수박 포함해서 저렴하게 드실 수 있죠. 치앙마이에서. 이제 망고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4월이 망고철입니다. 아마 좀 더 저렴하게 망고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지금 뭐 키로당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는 이제 혼자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주로 과일을 이렇게 키로 단위로 사다 먹기보다는, 왜 이제 밖에 보면 과일 행상분들이 있잖아요. 그 노천에 그 과일을 이제 다 썰어가지고 딱
한 봉지씩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 한 봉지가 거의 무조건 20밭입니다. 지금 환율로 한 680원 정도 돼요. 그게 딱 저는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즐길 만큼의 딱 적당한 양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껍질 벗길 필요도 없죠.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먹으면 되죠. 깔끔하죠. 그래서 저는 주로 그 20바짜리 봉지에 든 깎은 과일을 사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과일을 파시는 분들이 또 스무디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럼 스무디는 한 5밭 정도 더 받거든요. 그래서 25밭에서 30밭 정도의 이제 생과일 스무디를 이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요새는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파인애플 스무디에 지금 완전 빠져가지고 파인애플이 셋바롯이거든요. 셋바롯. 맨날 셋바롯 른카 맨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무디 마실 때는 파인애플 그 자체로도 달기 때문에 마이사이 남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조가 엉망진창인데 마이사이 남단 하면 알아들으실 거예요. 설탕 빼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갑자기 태국어를 그 네 번째는 이제 저렴한 통신비인데요. 제가 지금 2달을 살면서 2달 모두 이제 AIS 통신사를 썼어요. 그러다가 지금 2달 넘기면서 이제 마이캣으로 갈아탔는데 AIS에서 이제 프로모션으로 한 달 동안 이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모션으로 무려 150바짜리 유심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 상품을. 그 150바시면은 뭐 지금 한 5,000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그 프로모션이 없어졌대요.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량을 쓰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근데 저는 뭐 핸드폰으로 하는 게 주로 구글 지도를 보는 거여서 뭐 어느 순간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서 뭐 그걸로도 한 달 잘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생각보다 핸드폰으로 제가 뭐 진짜 뭐 길찾기 하고 뭐 모바이크 뭐 락 걸린 거 풀고 뭐 그랩 부르고 이런 걸로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 그 데이터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달 이번 달 합치면 10,000원 좀 넘는 금액으로 이제 핸드폰을 아쉬움 없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저렴한 통신비를 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항상 프로모션이 뭐가 있어요. 통신사마다. 그래서 뭐 AIS 끝나면은 뭐 어디 트루무브에서 하고 트루무브 끝나면 뭐 마이캣에서 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보를 또 그 아이러브 치앙마이 네이버 카페에 항상 또 올려주시는 우리 감사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오셔갖고 유심 넣으시게 되면은 카페에서 한번 어떤 지금 프로모션이 있는지 정보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뭐 없으면 이제 뭐 직접 마야몰 3층 가시면 그 통신사들이 쫙 모여 있어요. 거기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저렴한 유심을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5번째, 시장이 많다. 뭐 이거는 그냥 뭐 치앙마이 여행 준비하시면서도 느끼실 건데 정말 시장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썬데이 마켓일 거고, 썬데이 마켓과 그 비슷한 걸로 세러데이 마켓이 있죠. 그래서 주말에 이제 많은 시장들이 몰려 있는 편이에요. 뭐 이제 그 올드시티 북쪽에서 이제 열리는 그 아침 시장 러스팅 마켓도 일요일 날 열리죠. 그리고 뭐 방캉와앗에서 열리는 마켓도 그렇고, 뭐 여러 참사 마켓도 그렇고, 요런 시장들이 이제 주말에 많이 이제 열리는 편인데, 만약에 주말을 껴서 치앙마이에 여행을 못 오시더라도 그 주말 시장을 못 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평일에도 그런 분위기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뭐 충분히 만끽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 같은 와로로 시장이 있죠. 와로로 시장이 있고, 와로로 시장은 뭐 재래시장인데 상설 시장이에요. 그래서 실내도 있고 약간 그 실외 쪽까지 이렇게 쭉 행상들이 서는데, 뭐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뭐 여기 뭐 특산물들, 뭐 식품류, 아니면은 뭐 물건들, 뭐 수공예품 다 거기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문을 여니까 와로로 마켓은 이제 아침과 낮에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마다 열리는 시장이 이제 올드시티 쪽에 나이트 바자가 있죠. 거기에도 뭐 음식 팔고 또 뭐 의류 팔고 뭐 기념품 팔고 하니까 저녁 때는 나이트 마켓
가시면, 나이트 바자 가시면 되고, 또 이제 먹을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앙마이 대학 정문에 있는 나머야 시장이 있어요. 나머야 시장은 마린 프라자라는 이제 뭐 작은 몰, 그 주변으로 이제 열리는 먹거리 시장인데요. 먹거리 시장이자 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라서 보세 옷이라든지 뭐 크고 작은 아기자기한 그런 옷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랑모야 시장이 있어요. 랑모야 시장은 치앙마이 후문에 있는 시장인데 음식들을 쭉 파는, 대로변을 따라서 이 음식 행상들이 쭉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다양한 태국 음식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맛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네, 요는 뭐, 주말 시장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얼마든지, 시장 분위기를 즐겁게 만끽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죠, 이것도. 야시장을 맨날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6번째네요, 벌써. 6번째는 위생과 이제 치안, 그리고 생활 수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위생 면에서는 아무래도 여기는 그런 외부에서 노천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런 노천 행상들이 주로 있고, 식당들도 이제 뭐 실내에 있다기보다는 실외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뭐 성격이 좀 깔끔하신 분들은,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특별히 뭐 막 거슬릴 정도로 신경 쓰이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태국 분들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태국 사람들 자체가 뭐 깔끔하고 그리고 이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 국가들 여행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나라들 중에서 확실히 태국이 선진국이라는 게 느껴져요. 여행을 하다 보면. 네, 확실히 좀 일단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막,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이웃 나라인 뭐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앙코르와트 같이 세계적인 관광 도시에 가도 이제 소위 이제 $1를 외치는 이제 국어를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죠. 관광을 하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 태국은 뭐 그런 게 거의 없죠. 물론 이제 또 뭐 여기에도 분명히 이제 소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코이카에서 이제 뭐 무상원조 ODA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관광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행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인프라가 좋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도 일단 치앙마이가 대도시여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뭐 이게 실질적으로 뭐 물질적인 여유라기보다는 뭐 그것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이 사람들의 이 생활권 안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외부인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나 그런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여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 단기 거주하는 분들, 여행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최빈국 같은데 좀 어려운 나라들을 방문할 때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태국에서는 뭐 거의 저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안도 그렇다 보니까 네, 치안에 있어서도 제가 위험하다라고 느낀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으슥한 거리, 이제 낯선 곳 이런 데서는 늘 조심을 하셔야죠. 늘 상식선에서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여행을 하는 거는 정말 지당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태국은 그래도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내가 이방인이니까 어느 정도의 긴장은 갖고 여행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7번째는
이거 뭐 내내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생활 수준과 또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 같은데, 이 치앙마이 대학교가 그 예술 쪽으로 또 강세인 대학교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리고 명문대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이 옷 입고 다니는 게 제가 와서 딱 느낀 건 되게 세련됐다고 느꼈어요. 세련됐고 너무 학생들이 예쁜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그거는 제가 지금 나이가 먹어가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20대가 되게 아득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다들 예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저와 친한 선배가 이제 치앙마이 잠깐 들렸다 갔는데, 그 선배도 보면서 어머, 여기 젊은 친구들 되게 세련됐다, 감각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세련됨이 느껴져요. 뭐 단순히 이제 젊은 친구들의 어떤 뭐 복장이나 분위기뿐만 아니라 뭐 오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뭐 카페 인테리어라든지 뭐 어떤 레스토랑 그런 분위기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어떠한 그런 세련됨, 결코 뭔가 물론 뭐 촌스럽다라는 그런 느낌도 그 나름의 어떤 개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장점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못한 감은 있지만 왠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예정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치앙마이에 2달 넘게 머무르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많이 얻었어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종교인 같고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도시와 이 사람 간의 어떤 궁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위기의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으실 텐데, 제 경우에는 지금 이 도시 치앙마이와 굉장히 좀 잘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시니까 이제 여기에서 치앙마이에서 1달 살고 2달 살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소위 힐링을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물론 미세먼지는 아주 지옥 같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참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이 좀 많아요. 이게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래서 좀 영상이 많이 늘어졌는데, 벌써 34분 영상이 늘어졌는데, 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제 덧대면, 그래서 치앙마이에 다시 또 올 거냐? 뭐 다시 와야죠. 지금 치앙마이에 대한 영상이 지금 아주 그냥 흐르고 넘칩니다. 여기는 뭐 그냥 노다지야, 노다지. 유튜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영상이 많으니까요. 치앙마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혹은 치앙마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쭉 돼지보스의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이 얘기 처음 해보는데 너무 좀 그렇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